네,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일단 산성 체질이 되는 것, 그리고 몸이 체온이 차가워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암 환자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일단 산성 체질이 되는 것, 그리고 몸이 체온이 차가워지는 것은 막아야 됩니다. 산성 체질로 쉽게 바꿔주는 게 일단 고기, 생선, 우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와 함께 그리고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겁니다. 가공식품은 당연히 빼야 되겠죠. 이러한 우리가 예전에 주식으로 먹었던 밥빵, 고기, 우유, 밥은 당연히 정제 탄수화물 흰 쌀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사는 지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피가 혈액이 맑아지는, 그러니까 저혈소암 환자의 경우처럼 얼굴이 정말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빛이 날 정도로 되었던 것은 일단 식사 자체가 피를 오염시키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혈액이 맑아질 수 있는 과일, 채소, 견과류, 콩, 두부 이런 식사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피를 맑게 하는 것에 집중을 더 하시면 저는 더 좋겠고요. 단백질 성분에 굉장히 집중을 하세요. 잘 먹어야 된다 때문에. 근데 체력이 좋아야 된다라고 저는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체력이 좋게 하는 방법은 식물성 단백질을 통해서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노폐물이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 두부, 콩, 그리고 견과류, 또 버섯이나 과일, 채소에도 소량씩 단백질이 있으니까요. 이 중심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산성 체질이 되지 않고 또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또 건강한 체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평생 암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는 충분한 산소 공급입니다. 네, 우리 몸은 산소와 영양소를 늘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독소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면 세포에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됩니다. 당뇨도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결국 혈관 질환으로 가서 모세혈관이 문제가 생기면서 그 주변에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니까 괴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 공급을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복식호흡도 좋고요. 맑은 공기를 최대한 많이 쬐시고 호흡을 잠시 멈추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일하시다가 중요한 거 하시다가 숨을 딱 안 쉬는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게,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산소 마시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온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이 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소 공급입니다. 영양소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으라고 하면 꼭 보양식을 많이 생각하세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꼭 먹어야 되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물 영양소, 식이섬유, 또 수분이 음식에 가득한 식사,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일, 채소, 콩류, 견과류 섭취를 늘 우선순위로 일정량을 꼭 드셔야 되겠습니다. 과일 500g, 채소 한 접시, 콩 50g, 견과류 25에서 50g 정도를 우선순위로 늘 드시는 습관을 먼저 들이시고 나머지 식사는 조금 자유롭게 하셔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차가워도 크게 그냥 조치하지 않고 그냥 나 원래 차가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계시거든요. 암세포는 체온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암세포는 체온이 낮은 데서 잘 생깁니다. 또 많은 질병들이 체온이 낮을 때 순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 자궁에 혹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아랫배가 많이 차가운 경우에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벽이 두꺼워지거나 여러 근종들, 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반신욕, 사우나, 족욕도 다 좋고요. 특히 운동하는 것, 운동을 통해서 원활한 혈액순환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많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약간 과도한 경쟁적인 분위기도 있죠. 그러다 보니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돼 있습니다. 늘 긴장하고 몸은 근육은 수축돼 있고 혈관도 수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수축이 되는 순간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는 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항진 대신에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몸을 만들어야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잡힐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항진은 많이 웃고 신나게 살고 뭔가 어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간에 어떤 사랑을 많이 하고 우정을 많이 나누고 많이 이제 걷기 할 때 발에 이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신경이 많습니다. 발을 자극해 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는 상태를 만들 때 대부분 이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부교감신경만 항진되고 교감신경이 덜 항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 무료하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심심하고 너무 이제 어떤 삶의 의욕이 너무 없는 경우에도 이 자율신경계가 균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가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뭔가 좀 즐겁게 활동적으로 살아갈 때 자율신경계가 잘 균형이 잡혀서 온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면역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산소 공급, 충분한 영양소 공급, 정상 체온 유지, 자율신경계의 균형, 이런 이 네 가지를 일상에서 어느 정도 70% 정도만 잘 지키셔도 우리는 크게 아프지 않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다린님의 질문입니다. 채소에 렉틴 성분, 특히 가지과에 많다고 하는데 과일에는 채소에 비해 없나요? 정말 궁금한데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렉틴 성분은 일부 채소에 특히 토마토나 가지과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중에는 채소이긴 하지만 토마토에 들어있고요. 채소류를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렉틴이 맞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때 이제 렉틴이 모든 사람에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분야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내가 채소 섭취를 했을 때 불편함이 온다라면 이제 그 채소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일 먹고 내가 배가 아프거나 몸이 차가워진다거나 이렇게 불편한 과일이 있다라면 저는 그런 과일은 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렉틴 성분은 주로 토마토나 가지 성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이 맞지 않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또 다린님의 다른 질문인데요. 아침과일 식사 1kg 정도 먹는데 너무 많은가요? 과당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과일의 과당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루에 2kg에서 3kg까지도 과일을 드신 분이 있었어요. 특히 면역계에 문제가 있는 분이셨는데 오히려 모든 면역계에 약으로 고칠 수 없었던 자가면역 질환이 치료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루에 1kg 정도면 아침 식사를 1kg 정도면 하루에 500g씩 2끼를 식사하는 분량이긴 하거든요. 과일 식사가 충분하게 소화가 잘 되고 크게 아프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면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셔도 되고요. 그 외에 과당 섭취는 가공식품이나 정제탄수화물을 줄여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만약에 빵을 드시고 과자를 드시고 또 밥을 많이 드신다 그러면 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과일 식사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식사가 그렇게 이제 당분 섭취가 많지 않다라면 이걸로 충분히 안전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